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크리TV에서는 BMW의 플래그십 SUV X7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신형 부분 변경 모델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완전 변경 모델만큼이나 파격적인 변화들이 적용된 이 부분 변경 모델 X7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시죠. 자, 전면부에서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BMW에서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이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자칫 뭐 좀 둔해 보일 수 있는 이 인상이 좀 날렵하게 좀 민첩하게 적용이 됐다는 점, 그리고 요 히드니 그릴에 위아래로 램프가 들어옵니다. BMW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드니 그릴에 조명을 넣어서 강조를 해주면서 야간에도 좀 더 시인성이 좋고 또 브랜드 밸류를 또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모델은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라고 DPI 모델인데, 이 모델은 사실 고급형이에요. 럭셔리 모델인데 좀 하단부가 럭셔리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세틴 알루미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키드니 그릴의 형상 때문에 조금 돼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BMW인데, 사실 이쁘긴 이뻐요. 근데 좀 닮았다 뿐이지. 근데 이 하단부의 세틴 알루미늄이 이렇게 위로 아래턱의 송곳니처럼 솟아나서 뭔가 조금 불독 같은 형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멧돼지 같은 형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은 나쁘지 않으나 DPI 모델이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과감한 시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여러분, X7 부분 변경 모델의 측면부입니다. 기존의 X7도 워낙에 큰 차였는데 지금 전장이 30mm, 전고가 30mm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 웅장해진 측면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서는 이야기할 만한 게 휠이 22인치가 적용이 됐고 타이어는 컨티넨탈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23인치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바디와 클레딩이 돼 있는 가니쉬로 마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살짝 위쪽으로 말려 있어서 좀 더 엣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루프렉은 세틴 알루미늄이 적용이 됐죠. 전면부 하단 범퍼에 적용됐던 것과 같은 소재 세틴 알루미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를 실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사이드 미러가 결합이 덜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밑에 쪽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원래 이렇게 생겼다는 점, 아마 빗물을 빼기 위한 용도거나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그런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X7의 후면부입니다. 자, 이 기존 모델 아니고 부분 변경 모델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다른 점을 찾고 계실 텐데, 이 리어 램프가 측면부로 넘어가는 이 끝자락에 이렇게 패턴이, 세 줄의 패턴이 삼각형을 이뤄서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요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2열과 3열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2열도 보시다시피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등받이도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3열로 갈 때가 좀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3열로 갈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시트 측면부에 이렇게 앞뒤로 버튼이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일단 1열이 앞으로 충분히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2열이 시트가 거의 들리다시피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3열로 진입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0.1톤에 180인 저도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2열과 3열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자, 3열 세워 보겠습니다. 왼쪽 먼저. 자, 얘는 세워줘야 되고 얘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3열에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뒤로 당겨주면 자, 여러분, 이게 3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뭔가 꽉 차 있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예 무릎이 닿아요. 헤드룸 공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근데 무릎이 아예 닿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2열 시트를 완전히 끝까지 눕혔을 때, 2열 탑승객의 편의를 가장 증대시켰을 때 요 정도 딱 붙는 공간이 나오고요. 얘를
이거 좀 어떻게 해줘요? 지금 대략 10도 가량, 10도 내외로 이제 등받이를 앞으로 올려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남습니다. 요만큼 정도가 남고, 일단 앉아서 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큰 게 없는데 장거리는 성인이 타기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뭐 충분히 탈 수 있고요. 3열도 충분히 실용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가볼게요. 숨 막혀요. 자, 이제 3열까지 다 살펴봤고,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것조차도 전동입니다. 들어가는 게 더 드라마틱해요. 찰커덕.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무거운 거를 들고 올 때 이걸 눌러주면 이제 차체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떼놓은 다음에 그냥 여기 피크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거 되게 튼튼하네요, 이거. 자, 피크닉 같은 데 가서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바람 쐬는 거죠. 등받이도 되네, 이거. 자, 3열까지 눕히고 2열까지 눕히면 충분히 차박할 때 넉넉한 안방 같은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되게 튼튼하네. 자, 이렇게 해서 X7 부분 변경 모델의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면부에 들어간 이 변화의 폭은 상당했기 때문에 측면부나 후면부에서 오는 그런 아쉬움, 전면부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측면부랑 후면부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아쉬움은 다소 있지만, 그래도 전면부의 이런 파격적인 변화와 이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되면서 X7에 가져온 날렵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7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차체와 무거운 중량과, 근데 거기에 에어소스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SUV가 이런 오프로드를 갈 때, 비포장 도로를 갈 때,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작됐죠? 지금 여기는 모래판이고요. 오돌토돌한 그런 자갈들, 아주 작은 자갈들의 느낌도 전달은 되는데 엉덩이까지는 오지 않고 뭔가 한층 밑에서 소리로 좀 전달이 됩니다. 쿵쿵쿵. 이 에어소스의 느낌이 차체가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운전자한테 큰 충격이 가지 않고요. 그 이후에도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SUV 특유의 그 바운스를 또 잡아줘서 뭔가 끝부분이 절제된 듯한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변경 모델처럼 많이 바뀐 부분 변경 모델 X7,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딱 시동을 걸릴 때 그 느낌이 저는 좀 많이 이질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아요. 이 커브드 모니터가 주는 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일체형 커브드 모니터가 주는 이 안락감이 있어요. 굉장히 나를 향해서 싹 굽어져 있는 게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이 BMW는 그동안 디젤에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 새롭게 변경된 X7에는 가솔린과 디젤 모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됩니다. 저속주행에서의 X7의 질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철 구간을 건널 때 느낌이 덜컹덜컹하면서 오긴 오는데, X7 M40i, 제가 이 차량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가득 주유했을 때 몇 킬로 가는지 몰랐는데 대략 700km, 730km 갈 것 같습니다. 막 가득 넣었을 때. 일부러 지금 앞차 전방에 차량이 있는데 좀 가까이 붙어봤어요. 가까이 붙어봤더니 이 클러스터에서 빨간 색상으로 차량의 후면부가 이렇게 후면부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에게 지가 너 앞차랑 가까우니까 운전 조심해 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인데, 자, 이거 봐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 주행 질감이 굉장히 매끄럽게 나가주네요. 근데 저는 이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 조금 두껍다? 이 파지했을 때 잘 안 감기는 느낌? 근데 굉장히 가죽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촉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시트에 적용된 가죽이 이제 메리노 가죽인데 양가죽이라고 해요. 양가죽. 소프트하면서 또 탄탄하면서 가죽이 되게 탄력적이네요. 탄성이 있어요. 허리 부분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일단 이 운전석의 레그룸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쩍벌로 앉아야 닿을 정도. 이 암레스트 공간은 이 팔꿈치 위쪽부터는 조금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팔을 이렇게 딱 거치를 했을 때 이 안으로 넣으면 많이 낀다는 느낌? 근데 이게 거치를 해야지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 바가 들어가는데 뭔가 X의 한 면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아서 X7 그 레터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형상의 사이드바가 들어가 있어요. X7을 탄다는 자부심을 탑승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BMW 특유의 이런 스포티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게 엔진이 켜지고 재시동될 때의 느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질감이 크지가 않아서 더 뉴 7부터 이 모터의 위치가 변속기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 X7에도 그렇게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에어벤트도 길고 얇게 빠져서 되게 날렵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바하고도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요. 이 부분도 좀 입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면과 선으로 잘 깎여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도 보시면 크리스탈,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스타일의 디자인 컨셉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어 노브가 사라지고 이 레버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공간이 좀 여유롭습니다. 통합주행 모드 버튼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거 있고 여기 서스펜션에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레버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또 이 에어벤트 하단부의 버튼이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X7 기존 모델은 굉장히 버튼이 너무 많아서 좀 여기가 좀 복잡했는데 이게 또 사라져서 이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 안드로이드를 방불케 하는 이 어플들의 단연, 물리 버튼 아주 간소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듯한 그런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해서 이 차량 자체 블랙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컴포트 모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스타필드 이름에 대해 차량 목적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도 굉장히 잘 됩니다. 현재 교통 상황에 따라서 3가지 정도의 대안을 알려줍니다. 경로를. 이렇게 정지했을 때 이 전면부 카메라가 내비게이션에 띄워줘서 신호가 안 보이는 상황에 있을 때 신호까지 볼 수 있고 내부 앞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구는 뜨네요. 카메라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라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소리죠. 여기도 이제 하만카돈 들어가 있는데 프로에는 아마 바우스 앤 윌킨스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도 제스처가 들어가 있는데 음원이 없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내 알칸타라가 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기서 살짝 더 쫀쫀한 그런 느낌의 알칸타라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2열과 3열에도 다 탑승을 해봤는데 공간성도 나쁘지 않고요. 3열은 특히 좋은 점이 2열에서 조작 버튼을 사용해 갖고 3열 그 파노라마 선루프를 열 수가 있어요. 물론 창문이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답답할 수 있는 3열 공간을 빛을 넣어줘서 바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자, 에어서스 X7은 지금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데 에어서스가 적용되지 않은 SUV들은 뭔가 이런 요철 구간이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오프로드에서 낭창낭창 하면서도 충격이 좀 어느 정도 전해지는 그런 세팅 값을 보여줬는데 이 에어서스가 들어가면서 좀 더 절제된 충격은 막아주면서 이 바운스는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라이트 바도 있지만 이렇게 하단부로 앰비언트 들어가고요.
도어 캐치 손잡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싹 감싸듯이 이걸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듯한 이런 형상이 앞에 DRL에서 봤던 그 위로 향하는 상승 곡선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1열 시트 등받이 그 2열이 마주보는 그곳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모든 좌석에 탄 사람들이 다 이런 차량 내부의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X7 부분 변경 모델 처음으로 만나봤는데 기존에 비해서 전면부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표 엑셀런스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한 시도는 그 시도 자체는 너무 좋았고, 하지만 럭셔리한 느낌을 추구하시는 그런 고객들한테는 조금 좀 더 단정했으면, 좀 더 고급스러웠으면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면부의 그런 과감하고 파격적인 변화에 비해서 측면부랑 후면부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서 조금 뭔가 좀 뒤로 갈수록 조금 아쉽다? 더 큰 변화는 없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에 들어와서 이런 공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은 BMW의 플래그십 SUV로서의 그런 자격이 충분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과 공간성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 X7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시승이 필요하시고 하시면 스타필드 하나, 도이치모터스 스타필드 하남에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을 하시면 X7 부분 변경 모델의 실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